이번 시간은 139페이지 하단의 콘크리트 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과 같은 일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정 배합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위에는 여러분들하고 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파트부터 보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물, 시멘트, 비. 자, 과거에는 거의 물, 시멘트, 비라고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자, 결합제를 시멘트 위에 보통 회사에서 공장에서 콘크리트 비비기 때문에죠. 레미콘 회사에서 비벼서 갖다 주다 보니까 얘들이 다른 결합제를 소량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뜻입니다. 물 시멘트 비든 물 결합제 비든 결합제 비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죠. 과거에는 시멘트만 썼기 때문에 분모에 시멘트의 중량을 두는 거예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입니다. 이것을 물 시멘트 비라고 하고요. 물 결합제 비의 개념은 이거죠. 여기 시멘트도 들어가긴 다른 것도 들으니까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에다 둔 거고, 분자는 똑같은 거예요. 물의 중량비를 백분율 한 겁니다. 그래서 물 결합제 비든 물 시멘트 비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요새는 시멘트 외에 다른 재료를 조금 더 첨가하니까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물 시멘트 비든 물 결합제 비든 이것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얘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물 시멘트 비나 물 결합제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한다, 물 결합제 비가 증가한다는 건 물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반죽이 질어진다는 거예요. 반죽이 된 비빔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묽은 비빔이 된다는 거죠. 묽은 비빔이 된다는 거예요. 묽은 비빔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도 잘 못 먹는 사람 자꾸 묽게 만들죠. 밥도 된 밥이 있고 진밥이 있으면 진밥을 좋아하면 편하게 씻겠다는 거죠. 별로 힘을 안 들이고 드시겠다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또 자꾸 국에 드시고 있죠. 자, 보통 식성 좋은 사람들은 국 없어도 잘 먹죠. 맞죠? 하여튼 뭐 다 주면 다 먹는 엄청 식성 좋은 거죠. 난 내가 식성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식성 좋은 애들이 있더라고. 와, 수박 껍질까지 다 먹는 사람. 와, 야, 수박 껍질까지 먹을 정도면 식성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것도 맛있다고. 없어서 못 먹는. 대단히 좋은 거야, 맞죠? 보통 수박 껍질은 다 버리죠. 수박 껍질 안 버리는데 내가 봤어요. 와, 수박을 하나도 쓰레기가 안 나와. 꼭지만 쓰레기로 나와. 와, 그래서 야, 나보다 대단한 애들도 있구나 그랬더니 느꼈는데.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하고 그래서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있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게 있다. 그러면 얘하고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공연도다.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시공의 용이성. 자, 여기서 시공연도, 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시공연도는 뭐다? 좋아지죠? 반대로 물 시멘트비나 물 결합 제비를 줄이면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 떨어지죠? 비례관계다.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건 시공연도고, 그러면 이제 시공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시험이었다? 슬럼프 시험이네. 그래서 141페이지 슬럼프 시험이 바로 공구의 반죽질 정량조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무엇이다? 슬럼프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반죽질 시공률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여기에서 나온 값을 뭐다? 슬럼프라고도 하고 슬럼프 치라고 쓸 수도 있고, 명심하세요. 슬럼프라고 쓸 수도 있고 뭐다? 슬럼프 치 또는 뭐다? 슬럼프 값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비례관계다. 그러면 물시멘트비가 크면 슬럼프 값은 어떻게? 커진다. 그 슬럼프 테스트가 이렇게 한다 했죠. 제도 원주형 슬럼프 콘으로 하는데, 자 여기가 위에는 지름 10cm이고 밑에는 지름 뭐다? 20cm가 된다 했죠. 제도 원주형 손잡이가 달린 높이가 몇 cm 된다 했어요? 30cm. 30cm. 위에가 지름 10cm예요. 밑에가 지름 20cm. 여기다 콘크리트를 3에 나누어서 다진 막대로 25에 따져서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현장에서는 그냥 바로 해요. 원래 실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콘크리트가 수지고 이 슬럼프 콘을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슬럼프 콘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콘크리트 흘러내리는데 이때 위에서 얼마나 내려갔는가 측정하죠. 이 값을 뭐라 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 치 또는 값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측정한다 했죠. 그러면 묽은 비빔밀수 이 수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수치가 커지겠죠? 된 비빔밀수 이 수치가 짧아진다. 그래서 모르면 뭐로 기억하면 된다? 물동, 된동으로 기억하면 이건 쉽다 했죠? 이건 물동, 된동 기억하면 쉬워요. 그래서 물동 사이즈 시공연도 좋죠. 된동 싸면 힘들어요. 물 안 들으시는 분도 있죠. 물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은 이걸로 가잖아요. 자, 된비빔으로 가잖아. 물 시멘트비가 적으니까 물동 안 싸잖아. 된동 싸니까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 그래서 슬럼프 값이 그럼 이것이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넣은 비빔이죠. 그래서 슬럼프 값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뭐도 많이 생긴다? 블리딩. 블리딩은 원래 블리딩이라는 것은 출혈, 의학적 용어 출혈인데 콘크리트가 피는 없으니까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라 했죠. 그래서 뭐다? 블리딩도 어떻게? 증가, 비례관계다. 블리딩. 그럼 블리딩에서 나중에 표면에 하얀 이물질이 올라오는데 그걸 뭐라 했습니까? 백색 이물질을 레이턴스. 이것도 비례관계야. 그러면 물을 많이 넣어주면 이걸 올라가면 시공연도도 좋아지고 슬럼프 값도 커지고 블리딩도 어떻게? 증가해요. 레이턴스도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이 생긴다. 재료 분리 현상도, 재료 분리도 같이 많이 생기는 게, 같이 다니는 게. 그럼 제가 줄어들면 얘들은 다 줄어듭니다. 재료 분리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뭐다? 건조 수축이다. 건조 수축도 증가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뭐도 생긴다? 균열도 많이 생겨. 같이 다니는 게 물 많이 넣어주면. 그럼 반대로 쟤를 줄이면 얘도 줄어듭니다. 비례관계. 균열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은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죠. 식사하실 때 물은 최대한 적게 하시고요. 소화가 다 되고 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소화하는 그 기간이 은결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콘크리트의 은결이죠. 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화할 때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화할 때 건조수지에 균열 생길까봐 거적 덮어서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화 다 되고 나서는 어떻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도 비례관계죠. 그래서 중성화도 빨라집니다. 중성화도 촉진되는 거예요. 같이 다닙니다. 빨라집니다. 이것이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요소다. 이거 잘 이해해놔야 돼. 어떻게 내든 간에. 자, 바꿀 그러면 반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거, 반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강도예요. 강도는 그러면 물을 많이 쓰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강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얘들은 반대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약품 넣었을 땐 예외예요. 약품을 넣으면 예외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건 물과의 관계야. 혼화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을 때만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약발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금지 약물이 하나죠. 똑같이 약 먹고 똑같이 하면 관계없는데, 약발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약을 넣는 경우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42페이지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러면 작업의 용이성에 반죽재에 영향을 주는 단위 수량 영향을 줍니다. 그럼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무슨 수량? 단위 수량이라 해요. 콘크리트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입방미터 단위, 콘크리트 단위라는 게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자, 사용되는 물의 양이야. 사용되는 물 숫자입니다.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칭하는 게 단위 수량. 그 물의 양이 증가되면 시공연도는 정진되는데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입니다. 재료 분리가 발생되면 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기본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항상 제가 얘는 자,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예요.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느리게 되면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워커빌리티는 좋아져요. 정진됩니다. 그런데 뭐도 증가한다? 건조 수축도 증가해요. 그리고 균열도 같이 많아져요. 이게 같이 다닙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시공연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생각하시면 돼. 작은 재료가 잘 들어갑니까? 큰 재료가 잘 들어갑니까? 이걸 기억하면 시공연도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 물이잖아. 물 숫자. 물은 커요, 적어요? 쉽게 물 못 먹었죠? 그러면 돌아갈 때 다 드셨다는 거예요. 아직 못 먹으면 돌아가셔. 내가 보니까.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꾸 못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잘 드시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 잘 없어요? 특별히 큰 질병이 좀 간혹가다 심장마비나 뭐 각종의 그런 거 빼고 급사하는 거 빼고는요 못 드시면서 돌아가셔요. 맞죠? 자꾸 뭘 못 드셔. 그러니까 물도 자꾸 많이 못 드시고 그다음에 공기도 못 드시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단위 시멘트량 늘어난다. 그럼 시멘트 입자가 커요, 적어요? 작죠? 시공유죠.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도 다룹시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이 입자가 미세하다겠죠. 맞죠? 그러면 시멘트 그 자체에 따져 분말도로 따지면 클 때 시공연도 좋아지는 게. 맞죠?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게 입자가 미세하다겠죠. 그러면 시멘트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반대로 입자가 크다겠죠. 그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작아야 된다.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공사는 쉬워진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입자가 큰 걸 쓰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나빠져요? 큰 게 잘 들어가요? 작은 게 잘 들어가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팠을 때 막 죽 끓여주지 않고 도로 막 입자 큰 걸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강냉이밥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게 잘 들어가냐 작은 게 잘 들어가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꾸 그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재료가 작으냐 크냐 이걸 생각하십시오. 본인 또 생각에 의해서 막 해봐요. 막 생각을 해가지고 짧은 지식으로 막 다른 걸 연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멘트가 막 증가하니까 뻑뻑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럼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1 입방메다 비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량이 단위 시멘트량이에요. 명심하세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와 뻑뻑해진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물의 양도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배합의 기본이. 왜냐 하면 동일 물 시멘트비, 동일 물 결합제비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가 증가, 물도 따라서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좌측에 잠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물 시멘트비가 50%다. 50% 물 결합제비를 따지다. 그럼 이겁니다. 50%가 돼서 시멘트가 예를 들어서 220을 썼었어. 여기에 그러면 물은 얼마? 110을 써야지 50%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멘트 늘렸어요. 320으로 늘립니다. 물도 160으로 늘어나야지 50%가 되는 거예요. 동일 조건에서 모든 기준은 잡아야 돼요. 시험 칠 때 아이고 뭐 이거 없잖아요. 전공자라고 시간 제한 두고 맞죠? 비전공자라고 시간 제한 안 두고 남성분 여성분이랑 시간 다르게 주고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연세 많다고 인센티브 시간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아 당신은 나이가 어리니까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런 시험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동일 기준에서 하는데 모두는 동일 기준으로 잡아야 돼. 학문은 동일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단위 시멘트량 증가한다니까 뻑뻑해지는데 이 생각을 자꾸 가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본인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학문은 동일 기준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설정한 것이에요. 본인 생각으로 절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의 성질이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의 성질 영향을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시멘트의 성질은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라든지 분말도가 크면 입자가 미세하다 했죠?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겁니다. 시멘트가 응결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결이 빠르면 응결 경화가 빠른 시멘트는 시공연도가 나빠지 빨리 굳어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응결 경화 느린 시멘트일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재 입도 이평이 있습니다. 자, 입도는 연속 입도 분포일 때 좋은 것이고 이평이 구형일 때 구형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자, 구형이 되는 것은 자 이거죠. 강자갈이 둥글죠. 이게 구형이잖아요.
강자갈이 아까 했죠? 세서 깬 자갈보다 깬 자갈은 거칠잖아요. 예, 그래서 깬 자갈은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갈이 세석보다 시공연도가 좋은 거예요.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강자갈이 구형이 둥근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면 된다. 알약. 여러분들 자, 약을 먹을 때 알약 타원형이나 알약은 둥근형으로 돼 있지. 각으로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약이. 그런 약 만들어 주볼까요? 잘 들어가는가요? 사탕만 각이 있죠. 빨아드시라고 아니면 깨드시잖아요. 맞죠? 옛날에 어디 금빵이나 뽀빠 이런 데 있죠? 뭐가 들었었습니까? 사탕 들었죠? 그거는 별사탕인데 빨아드시거나 깨부 드시죠? 그걸 그냥 생기라고 생각하죠.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량이죠? 공기량이 많을수록 공기는 입자가 커요, 적어요? 작죠? 그래서 공기량이 많을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혼화재료 사용하면 아까 혼화재 재료 A재 이런 거 했죠? 자, 그러면 혼화재료 사용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지겠죠? 특히 A재든 유동화재라든지 있죠? 이런 걸 쓰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빔시간은 거다가 체크하제 적정시간 비빔했을 때 적정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자, 비빔시간은 적정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비빔밥 적정 잘 비벼놔야지 맛있죠? 아이고 비빔밥 나는데 한두 번 싹 비비고 그러려면 맛없죠? 잘 들어가는 것은 적정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왠가만 너무 적게 비비면 재료가 안 비벼졌잖아. 그럼 자갈, 모래, 시멘트 이게 잘 안 비벼지면 시공연도가 나빠져요. 맞아? 그리고 장시간 비빔하면 재료 분리가 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 경화가 빨라지고 수분 증발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슬럼프 감소로 시공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반대예요?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온도하고 습도가 지문이 나왔는데 둘이 동시에 나오면 참 행복한 거야. 지문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온도, 습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 중에 한 놈이 답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둘 다 답이 아닌 거예요.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온도, 습도는 반대. 온도, 습도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표준 시방서상 나오는 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슬럼프는 기본은 얼마다? 180mm, 18cm 이하로 하면 돼. 18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슬럼프는 우리가 기준 잡아두실 것이 210mm 이하가 있고요. 180mm 이하가 있고요. 최대치가 15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 3cm 차이입니다. 12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210인가 유동화입니다. 유동화재를 첨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10mm 이하로 가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는. 그리고 모르면 다 180이에요. 그럼 기본 콘크리트니까 시방서가 180이로 가는 거예요. 유동화재라 말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150mm는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주는 고강도 콘크리트나 베이스 콘크리트의 경우가 이걸로 가요. 베이스 콘크리트. 베이스는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120mm 이하로 가는 경우가 고내구성 콘크리트입니다.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 이게 120mm 이하가 돼요. 자, 슬럼프치 가지고 시험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세요. 자, 물 시멘트 비나 이런 거는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어요. 수치가.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 슬럼프 값이 언급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온도도 장난쳐서 다뤘고요. 서중 콘크리트 되면서 온도도 장난쳤고 물 시멘트 비도 한번 수밀 콘크리트 하면서 언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게 얘예요. 수치 중에는. 슬럼프 값이. 그럼 이거만 외우세요. 유동화 나오면 얼마? 200C.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 고배는 얼마? 150. 고내구성은 120. 에라이 모르겠다. 다 얼마? 180. C80 하라면 돼.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저겠죠? 5번에 보시면, 자, 내구성을 위한 확보한 재료의 비약 규정에서 염화 물량, 그거는 시험이 언급이 한번 됐습니다.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뭐다? 0.32라고 했죠? 0.30 이하가 돼 주시면 돼. 어떤 조건 안 주어지면 이때는 0.3 이렇게 주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방청 조치해 주면 뭐 따블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흡수율은 몇 %다? 뭐 장골재든 굵은 골재, 순환골재든 다 흡수율 몇 %? 3% 이하입니다. 3% 이하. 흡수율. 자, 보통 장골재는 무엇을 장골재라고 한다? 모래를 장골재, 모래가 장골재고, 순환골재는 이겁니다. 일반 골재가 아닌 기존 콘크리트에서 자, 채취하는 골재를 뭐다? 순환골재라고 해요. 순환골재는. 기존 콘크리트. 자, 기존 콘크리트에서, 자, 이겁니다. 아파트가 다,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이 다 지어져 있잖아. 그럼 이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버리면 다 폐기물이면 다 어디다 갖다 버릴 거, 그 많이 지어진 아파트, 맞죠? 거기에서 채취한 골재를 무슨 콘크리트? 골재를 무슨 골재? 순환골재라고 해요. 순환골재는, 기존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무슨 골재? 순환골재예요. 그 점 우리가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재료의 계량은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자, 압축 강도를 나타낸다 했죠. 거기 보시면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합니다. 기준 강도. 그런데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넘겨보시죠. 144페이지. 구조재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에서 나오죠. 이거는 뭐 시방서 기준을 여기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기준이 다른 것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야 또는 시방서 기준이야 다르는데, 그래서 이 파트를 시험은 시방서로 냈었어요. 시방서로 냈는데 건축 구조 설계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아마 내기 힘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게, 이론을 좀 정리하시면 돼. 콘크리트의 강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는 첫째 이겁니다. 재료적인 측면을 보면 되죠.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크지요. 비례관계예요. 시멘트, 재료가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과, 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돼.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자, 이 콘크리트 강도에서 당연히 물 시멘트 비가 영향을 줍니다. 물 결합 제비.
물 시멘트 비가 적을수록 강도가 커져요. 반비례 관계. 그 물 시멘트 비가 크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시멘트 비적인 측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골재는 자, 골재일 때는 이겁니다. 연속 입도 분포일 때. 연속 입도 분포로 뭐가 커야 된다? 실적률. 그래서 골재가 차지한 비율이 실적률이 커야 됩니다. 실적률이 큰 골재를 쓰면 강도는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골재 연속 입도 분포 실적이 커야지 강도가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재는 보통 골재 사용이 경량골재, 보통 골재 사용이 경량골재 사용보다 강도가 커집니다. 경량골재 사용보다 자 강도가 커져요.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량골재는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경량골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에서 자, 이 보양을 잘할수록 자, 우리가 강도는 커집니다.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보양을 잘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합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고 거적을 덮어 씌워주고 물을 뿌려주는 게 이거예요. 강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게 돼. 진동 다짐을 하면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로 강도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콘크리트 탓을 시 이 가수 행위를 하면 물을 첨가하는 건 가수를 하면 여기서 가수는 더할 가짜 물 숫자인데 물을 더하게 되면 가수하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탓을 시 물을 넣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누가 물을 넣는가 하면 펌퍼카 기사분이 물을 뿌려요. 잘 올라가라고. 댐비빔 되면 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 펌퍼카가. 그래서 막 물을 뿌려줘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뉴스에서 물었거든요. 기자가. 콘크리트 할 때 이 콘크리트 탓을 해요.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죠. 당연히 좋다 하죠. 그분한테 물으니까 콘크리트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물으니까 이 콘크리트 날, 이 비 오는 날 탓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에너지 잘 들어가거든. 습도도 높죠. 정발도 안 되죠. 물을 뿌려주니까 물건비면 되죠. 그게 잘 들어가죠. 좋다 하죠. 그래서 가수하면 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9번에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된 거 있죠. 다 이거는 시방서 내용입니다. 9번에서부터 이제 콘크리트 타설과 시공과 관련된 거 있죠. 이거는 다 시방서 내용이에요. 시방서 내용. 그래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꺼주는 데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자 3번 144페이지 콘크리트 운반 개념에서는 3번 체크하시고 콘크리트 운반 개념에서는 3번. 그래서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중 시간 한도입니다. 콘크리트 사용 시간 한도는 25도씨 미만일 때는 몇 분이다? 그래서 사용 시간 한도를 나타내겠죠. 콘크리트 사용 시간 한도는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이 됩니다. 120분이라고 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응결 경하가 빨라지죠. 그래서 90분 이내가 돼요. 이건 시험에 언급이 됐지만 또 봐두세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저거하고 헷갈리지만 사용시간 한도가 보통은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그래서 이것만 예외가 된 시간 한도가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이것을 단축시켜야 돼요. 고내구성일 때만. 고내구성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25도씨 미만일 때, 자, 90분으로 갑니다. 얘가. 90분 시간을 단축시키래. 이게. 25도씨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가요. 그래서, 저걸 단축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만. 고내구성을 좋게 해서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도 짧게 가라, 이거예요. 시간도 짧게 가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145페이지 4번에 보시면 1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가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을 첨가하는 행위 하지 마라 이게. 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가수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 어떻게 떨어지고 건조 수축 증가되니까 균열도 어떻게 많이 생겨요. 재료 분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블리딩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가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타설 이음 부분이 나오죠. 타설 이음 부분은 2번 체크하시고 뭐 1번은 지문을 쓸 수 있죠. 타설이면 위치나 형상, 처리 방법, 구조 내역이나 내구시 손상 대역 이건 당연한 옳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타설 이음 2번에서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이 가장 적은 곳에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을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면 보호 슬래브, 바닥 슬래브나 지붕 슬래브는 무슨 부재라 했어요? 수평 부재라 했어요? 수직 부재입니까? 수평 부재잖아. 그래서 수평 부재이기 때문에 무슨 타설 이음부를 둔다?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거예요.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것은 사실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직 타설 이음. 그럼 수평이니까 반대 직각으로 두는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음 단면을 직각으로 두는 거예요. 이음 단면을 자 부재축에 직각으로 두는 거예요. 직각. 이음 단면을 부재축에 직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데 자 이 스팬이 뭐라 했어요? 스팬을 영어로 스팬이고 경간이라고 됐고 경간 또는 뭐다? 간 사이 이렇게 뒀습니다.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무엇이라 한다? 간 사이 경간이라고 칭합니다. 경간. 그래서 스팬의 중앙 부근이 나타내는 것은 스팬의 중앙 부근은 바로 무엇이다?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다. 이것은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라는 겁니다. 이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하고 주근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둔다? 직각 방향으로 둔다. 주근. 자, 주근은 우리가 주철근이라고도 하고 다르게 이제 부를 때 뭐 주인장철근이라고도 하고 축방향철근이라고도 해. 주근, 주철근 또는 주인장철근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또는 축방향철근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방향철근 메인 바다 이거 메인. 주근과 무슨 방향으로 둔다? 직각으로 둔다. 직각 방향. 그러면 이 직각을 알아둬야 되죠. 직각 방향은 바로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기 위해서죠. 직각. 이음 단면을 최소하기 위해서 이게 수직 타설 이음부다 이게. 그러면 주근은 축방향철근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보다 이거. 보의 경우는 이렇게 가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무엇이다? 보잖아요. 이렇게 보가 있을 때 그러면 주근이 메인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자, 이게 축방향 아닙니까? 이게 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거니 이렇게 가는데 이거의 무슨 방향? 직각. 이렇게 돌아 이게 수직으로. 수직 타설 이음을 두 개에서 직각으로 두는 거예요. 주근과 무슨 방향? 직각. 그러면 이게 주근이니까 이거의 무슨 방향? 직각. 수직.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 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측면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타설적인 측면이죠. 타설에서는 자 이걸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타설 이음 부분은 거기에 자 3번 체크하시고 1회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역 내에서는 콘크리트 일체가 돼도 연속 타설이다. 지문이 짧죠. 아 지문이 짧아야지네요. 특별한 게 없으면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안 나오는 이상 특별한 게 없는 이상요 지문이 짧아야지 될 수 있으면 차출해서 내요. 길면 짜증나 쓰기에. 아 여러분들도 긴 걸 좋아하겠어요? 짧은 걸 좋아하겠어요? 실제 시험 나와요. 짧은 문장이 나와요. 아 길만 쓰기도 열받고. 그래서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3번에 알아두세요.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자유노분 콘크리트마다 분리되지 않는 부에서 그럼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부에서 낙하시켜라 이게. 자 낙하 높이가 높으면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거든. 재료 분리가 분리되지 않는 부에서 자유 낙하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6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입니다. 이거는 사용 시간 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꺼번에 많이 치다 보니까 전체를 이거 많이 쳐 하루 종일 이거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누가 한꺼번에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타설에 간다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타설하고 나서 여기 타설 때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 치고 여기 칠 때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두 개 시간 차이. 그 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타설 중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에 의해서 자 뭐가 생기는가? 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걸 갖다 콜드 조인트라고 해요.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드 조인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25도씨 미만일 때는 얼마다? 15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주의하십시오. 사용시간 한도보다 30분이 길죠. 맞죠? 그래서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는 얘는 사용 가능은 120분, 90분, 2시간, 1시간 반인데 얘는 콜드 조인트는 얼마더라? 2시간 반 아닙니까? 150분이 되잖아. 자,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하는 25도씨 미만일 때는 지금 146페이지 하고 있어요. 146페이지 몇 번? 6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50분이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뭐다? 120분이 돼요.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는 그래서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다짐 나옵니다. 자, 다짐은 사실상 이거죠. 거푸집 구석구석이나 철근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 충전하게 해서 이거 하게 되죠. 다짐을 합니다. 사실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지 뭐다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거든. 그 강도도 어떻게 커지고요. 그래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짐은 자 저거 체크 2번에 콘크리트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다. 그거까지 딱 끊으세요.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으로 하지만 해죠. 그거까지 끊으면 돼요. 그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가서 진동을 내부 진동기라고 하고 내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부 진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긴 형상에 따라서
봉형 진동기라고도 하는 거야. 봉형 또는 봉상이라 쓸 수도 있어요. 봉처럼 생겼다 이게 봉처럼. 그래서 봉형 진동기 또는 봉상 진동기라 해요. 생긴 형상에 따라서는 봉형, 봉상 진동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해서 뭐다? 내부 진동기라고 합니다. 상당히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죠. 얇은 벽입니다. 얇은 벽이다 보니까 내부 진동기 사용이 힘들 때는 뭘 써라? 거푸집 진동기의 예외라는 게. 근데 거푸집 진동기는요,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사용을 안, 벽이라고 해놨잖아요. 얇은 벽, 맞죠? 바닥판 같은 데는 사용 안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바닥판에 진동을 줄 때 잘못 주면요, 위험해져요. 벽은 수직부재고, 보거든 수평부재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잘못 진동 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직 타설할 때, 수평부재 넣을 때, 밑에 동발이 받치는 저 파이프나 이런 걸로 받치잖아요. 그걸 동발이라 하거든. 동발이로 받치고 있는데 만약 얘가 붕괴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요, 알바할 때, 저는 다른 공장에 알바를 가고 있는데 밖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보이는데 너무 층고가 높은 거예요. 그 밑에 받침 기둥들이 있죠. 막 이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콘크리트 탓을 하다 붕괴됐잖아요. 콘크리트 탓을 붕괴해가지고 콘크리트에 묻히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빨리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내부 진동기 사용법을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니은 체크하고 내부 연직으로 찔러야 돼요. 연직이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 했겠죠. 지구 중심 방향. 그러면 수직으로 찔러 사용하라 이게. 수직 사용이 원칙이 되게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삽입 간격 뒤에 체크하고 삽입 간격 일반적으로 얼마? 0.5m, 50cm 이하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디귿이 적정 시간이에요. 한 개수당 진동 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걸 시멘트 페이스트 했겠죠? 시멘트하고 뭐다? 물만 반죽해 놓은 상태가 뭐다? 시멘트 페이스, 시멘트 풀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 약간 부상할 시간이죠? 거기 적정 시간이에요.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가 적정 시간입니다. 근데 장시간 진동 다짐을 주면 뭐가 생긴다? 재료 분리가 발생합니다. 그럼 재료 분리가 발생하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미음 체크하시고 리얼은 맞는 문장으로 나올 것이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무슨 방향?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항상 이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무슨 타설이다? 수직 타설이 원칙이야. 그냥 부어 넣어야 돼. 수직, 옆으로 이동해서는 안 돼. 콘크리트는 행방향 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체크하시고 7번 재진동을 할 경우 콘크리트 나쁜 영이 생기잖아요.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된다. 재진동.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이게. 그러면 초결이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지 말아야 이게.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주면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진동을 주지 말아라. 재진동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이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염.
이염은 시공이염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뭐다? 적은 위치에서 최소인 위치에서 하고 체크하세요. 전단력이 작아야 돼. 작은 위치예요. 그리고 부재의 뭐다?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 직각. 부재 압축력이 작용. 그러면 거기에서 시공이염 될 수 있는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고 앞에 문장은요. 자, 이겁니다. 수평부재고요. 앞에 문제는 앞에 부분은 수평부재고, 그 다음에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이 되는 것이 원칙이 나오죠. 그거는 수직부재. 뒤쪽은 수직부재. 뒤쪽은 수직부재예요. 앞에는 수평부재고, 전단력이 뭐다? 적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수평부재고, 그리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 직각 방향 나오죠. 요거는 수직부재. 수직부재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 체크하십시오. 외부의 염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해양이나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이염을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바닷물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인트를 두면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시공이염분을 두면. 맞죠? 그러면 염분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문제가 철근이 부식될 염려가 있죠. 될 수 있는 이염부 두지 말고, 이염부 두게 되면 어디에서 두라? 부득이 둘 때 있죠. 시공부를 두면 거기 만조하고 간조해 놨잖아요. 그러면 창기 만조잖아요. 만조 상태하고 간조로 봤을 때 겁니다. 만조 상태에서는 위로 얼마? 0.6m하고 0.6m 위치. 그리고 간조 상태일 때는 아래로 얼마? 0.6m 있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될 수 있으나 시공이염부 두지 말아, 이게. 여기에서 시공이염부를 두지 말고, 여기에서 두지 말고, 어떻게? 물속에 항상 잠겨있는 위치 있죠. 여 밑에나, 혹시 두면, 여 밑에 부분이나 위에서 두라, 이게. 위에 부분. 그러면 여기는 이거죠. 요 사이는 이거죠. 물이 찼다가 공기 접했다 이래잖아. 이 사이에서는. 맞죠? 찰랑찰랑 파도에서 찰랑찰랑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는 공기 노출돼 있다, 물에 접촉했다, 이런 부분에 하지 마라, 이게.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물에 찼다가 햇빛 받았다 이러면요, 여기가 어떻게 건조 수축 팽창을 하잖아.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잖아요.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땡기죠. 나는 막 엉덩이가 막 땡기고 그래. 보통 뭐 이 노출된 부분이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죠? 물에 젖었다가 건조했다 그러면요, 건조 수축에서 균열 인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하지 말아야 이 뜻이. 위험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수술하면 노출이 돼가 보이죠. 맞죠? 자, 그 측면 기억해 놓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페이지 뭔가 하면 시험은 150페이지 있죠. 자, 바닥틀 시공위험이 있죠. 여기서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거기서 작은보 그거 가지고 냈었어요. 작은보 교차할 때 이거 가지고 냈고요. 바닥틀 시공위험은 슬래브나 보의 경관. 여기서 또 경관 썼네요. 앞에는 뭐 썼고요? 스팬 썼고. 그럼 이거는 한 분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자기가 쓰면 일관성이 있거든요. 한 분이 쓰면. 스페노 썼으면 스페노 가는데 앞에는 스펜 나오고 뒤에는 경관 나오죠. 여러 명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경관이죠.
경관 중앙부 부근에 둬야 된다. 여기가 뭐다? 전단역이 뭐다? 최소인 위치 아닙니까? 전단역이 최소인 위치. 경관의 중앙 부근에서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을 때는 그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무슨 보? 큰 보죠.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큰 보잖아요. 그것이 큰 보야. 그럼 원래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 중앙부에서 하는 게 기본. 전단역이 뭐다? 최소인 위치에서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혹시 이어보면 여기에서 이어보아야 된다 이거죠. 중앙 여기에서. 그런데 무슨 보가 있어요? 작은 보가 있어요. 작은 보는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하는 보를 무슨 보? 작은 보라 했죠. 그럼 여기가 접합부가 되잖아요. 맞죠? 접합부가 있는 위치면 단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이어주다 이게 작은 보 나비 두 배 뭐다? 떨어진 위치. 그러면 접합부를 피해서 여기나 여기에서 두 배 떨어진 위치, 요 위치나 요 위치에서 해주라 이게. 접합부를 어떻게?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부를 피해서 해주라 이제 두 배 떨어진 곳이. 명심하세요? 두 배 떨어진 위치에서 해주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치 시공이업 나오죠. 아치는 압축력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력을 받으면 아까 무슨 방향? 직각으로 하렇게 압축력을 받는 무쇠는. 그래서 기업 아치 시공이면 아치 축에 뭐다? 직각으로만 해주면 돼. 직각 체크하세요. 직각 방향으로 두어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시면 특수 콘크리트 있죠. 이 파트가 올해도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항상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래서 올해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9회, 10회 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 15회 때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20회 때 언급이 질문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공부는 해야 된다. 20일.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특수 콘크리트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